네, 이현종의 뉴스쇼 1월 1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별도의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새벽, 오늘 새벽이군요. 오늘 새벽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만요. 어제 저녁에 잘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하는 거 보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동훈이 죽어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참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저도 일어나서 이 뉴스를 보고 잠시 놀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뭔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레거시, 즉 어떤 이 뭔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초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초를 과연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시험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또 하나의 시련이 다가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언뜻 생각이 든 게 46년 전입니다. 1979년도 10월 4일입니다. 당시에 대한민국 헌정사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치욕적인 일이 벌어졌죠.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에 대해서 당시 국회가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영삼 총재에 대해서.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김영삼 총재가 79년도 9월 16일 날 뉴욕타임즈 기자회견에서 국민들로부터 멀어진 소수의 독재 정부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야를 미국 정부가 명확하게 선택할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뷰 때 한 바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당시 박정희 정권은 유신 말기에 들었던 박정희 정권은 반국가적 언동이다 라고 규정을 하면서 김영삼 총재에 대해서 당시 신민당 의원들을 제치고 당시 유정회와 민주공화당 의원들로만 이 10분 만에 날치기 제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아마 그 김영삼 총재가 이 제명안이 통과되면서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김영삼 총재의 제명 사태는 부마항쟁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 박정희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민심을 거스르는 독재자, 권력자의 행동이 결국 국민의 저항에 부딪힌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은 이후에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신을 이 테러까지 당하면서 그런 고초를 겪었지만 끝내 그는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 정치사에 굴곡의 역사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 역사는 정의와 어떤 민주주의로 향하는 역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국민의힘의 무도한 결정, 제가 이 결정문을 오늘 꼼꼼하게 읽어봤는데요. 저는 정말 이런 식의 결정문은 처음 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정말 이런 식의 제1야당이 지금 이 시국에 이런 결정을 과연 왜 내렸는지에 대한 의문들. 결국은 저는 이게 과거 박정희 정권처럼 지금의 장동혁 체제의 어떤 면에서 어려움과 몰락을 자초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참 국민의힘은 희한한 게 있어요. 모든 이런 불합리한 결정, 황당한 결정을 다 새벽에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5월 10일인가요? 밤에 당시에 한덕수, 김문수 초유의 단일화 투표를 새벽에 진행했죠.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에 반짝 여론조사를 해서 당원조사를 해서 결국 김문수 후보는 사퇴시키고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를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새벽에 일어났던 많은 당원들이 이런 결정에 반발했고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이 결정이 되는 그러한 사태를 빚었지 않습니까? 역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도가 아닌 길은 가지 마라. 결국 그 길은 망하는 길밖에 안 된다.
라는 건데 이 평범한 진리를 왜 장동혁 대표는 다른 길로 가려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참 이 선거가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시기에 이런 중대하고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과감성이라 보다는 글쎄요 뭐 황당함이라고 할까요? 참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정치적 책임은 고스란히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져야 하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도대체 윤리위가 어떤 결정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우선 이 문제에 대한 한번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리위가요 보도자료를 한 8장 정도 되는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이걸 뿌렸는데 사실은 윤리위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윤민우 위원장이 된 지가 아마 한 며칠밖에 안 됐죠. 근데 이런 중대한 문제를 즉 한 명의 전직 대표였고 대선 후보에 오랐던 사람을 제명이라는 사실상의 사형을 선고한 결정을 내리는 게 불과 며칠 사이에 이 복잡다단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낼 수 있었을까? 저는 궁금해요. 그 윤리위원들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과연 그분들이 이 사태에 대한 본질의 어떤 규명이나 사실관계 확인은 제대로 해왔는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앞으로 뒤따를 겁니다. 어떤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팩트, 즉 사실관계지 않습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을 하지 않고서 그럴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자, 그거는요 그냥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자신이 의심이 든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겠죠. 그런데 그것과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썼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판결을 내릴 때 판사가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그래. 내가 막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이런 거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그런 판사 아마 판사직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세상에 어느 집단이든지 징계를 하고 규정할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 그 다음에 그 당사자에 대한 해명, 그 다음에 증거조사 이런 것들을 충실히 밟고 하는 것인데 과연 지금 이 당 윤리위원회가 그걸 과연 할 능력과 시간이 있었는지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마 윤민우 위원장이 본인이 이걸 미리 써왔다고 그래요. 써온 거를 본인이 아마 이 회람하고 결정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아직 뭐 그거 자체는 결정 과정은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건 한 5가지 정도로 쟁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즉 글을 썼냐 안 썼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여기에 가입했냐 안 가입했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죠. 그죠?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직접 가입을 했고 그것이 사실 확인됐다 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 윤리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와 해당 선거구 정보를 종합하면서 대조한 끝에 즉 2개의 계정, 2개 IP가 한동훈 전 대표로 확인됐다. 좋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 집이니까 한동훈 전 대표 집에 있는 뭐 휴대전화라든지 IP 주소가 한동훈 전 대표로 된 수도 있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제 집에 이 와이파이 같은 거나 이런 거 제 이름으로 돼 있었거든요. 뭐 그런 거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럼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글을 썼냐 안 썼냐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조사인 한동훈 전 대표죠. 형사사법적 절차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실제로 게시글을 직접 쓴 게 있는지는 본 윤리위에서 밝힐 수 없다. 즉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밝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쓴 것인지 밝힐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뭐 이런 영미법의 민사상의 요구 뭐 이런 걸 근거로 듭니다. 상대적 증거의 우월적 가치, 아주 뭐 어려운 말을 쓰는데 여기에 따르면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어떤 합리적 의심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동훈 전 대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팩트에 대한 규정은 본인들이 내리지 않으면서 단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즉 가족들이 IP를 공유했기 때문에 그럴 글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로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다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윤민우 이 위원장은 합리적 의심이 들면 다 사실이에요? 그걸로 규정을 합니까? 자, 그걸 한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걸 은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셧다운되는 동안 한동훈 명의 진은정 명의 글이 대량으로 삭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당시에 이 당원 게시판이 문제가 되니까 잠시 당시에 실무진들이 일단 당원 게시판의 어떤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동훈 명의 진은정 명의 글이 삭제됐다고 해서 그걸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삭제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건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 놓고 이거를 그냥 마치 한동훈 전 대표와 진은정 부인 진은정 씨가 이걸 삭제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거듭 이야기하잖아요. 100% 내가 가입한 적이 없다. 가입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삭제를 하죠? 윤민희 위원장님, 가입도 하지 않은 사람이 삭제할 수 있습니까? 삭제 권한이 있어요? 본인 이거 전문가라면서요. 삭제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했다라는 증거를 여기에 하나도 규정 안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헌 당규를 단순한 칼럼과 뭐 이걸 퍼날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문제되는 발언들, 그래서 그거를 가족들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되는 발언이 있으면 한번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개를 못해요. 왜? 지난번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마치 진은정 씨, 진영구, 그 당시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이죠. 그분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글이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한땡땡으로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68년생 한동훈? 뭐 이런 걸로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글이 과연 가족이 썼다라는 어떤 비난글 어떤 건지를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물론 근본적으로 가족들이 글을 썼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들어가서 썼는 데 대해서 그러면 책임을 당대표가 져야 되나요? 그럼 국민의힘은 연자제를 작동을 시키는 건가요? 제가 근본적으로 가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익명의 게시판에 설사 가족들이 글을 썼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과연 그럼 연자제 책임을 당대표가 져야 된다? 그럼 당대표가 매일 집에 가서 가족들 휴대폰 다 내라 그러면서 확인해야 돼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뭐 반복해서 쓰고 했다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글이 비난한 글인지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당원 게시판이라고 한 자리에 대통령에 대한 행보에 대한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글이 뭐가 문제가 되죠? 그런 지적하는 글을 못 올립니까? 왜 당원 게시판이 있습니까? 여기에 익명성을 가지고 옛날에 혁신위원회가 이걸 만들 때는 요즘 이제 비하인드 이렇게 이름을 숨기고 하는 그런 글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당원들도 자기의 이름을 등장하지 않고 당과 또 대통령 집권성에 대한 비판하라고 그거 하라고 만든 게 당원 게시판이에요. 근데 그걸 했다라고 지금 비난했다라고 문제 삼으면 그럼 여기 누가 글을 올립니까? 이 당원 게시판의 원래 취지는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누구든지 여기에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게 당원 게시판의 본래 목적입니다. 근데 이 목적에 따라서 글을 썼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요? 정말 이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다고 해서 여론이 바뀝니까? 여론이 바뀌어요? 뭐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중대해서 여기에 글 좀 쓰면 막 여론이 확 바뀌어요? 수많은 언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어요. 당원 게시판은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보면 결국 이걸로 여론 조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론 조작이요? 어떤 조작입니까? 긴 걸 아니다고 했어요? 아닌 걸 기다고 했어요? 그 접근 자체가 잘못이고 그러면서 아주 본인의 전공인 댓글과 관련해서 복잡한 이론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여기 보면 6단 이 여론 조작의 5단계 이론. 아니 근데 여기 왜 이론을 갖다 댑니까? 이거 지금 자기 박사학위 논문 아니잖아요. 자기 석박사학위 논문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이번에 징계하기 위한 기본적인 징계 의결서인데 여기에 왜 장황하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조직적 공론 조작의 5단계 이론을 왜 설명하냐고요. 뭐 편견의 단내리기, 선택적 인식, 그다음에 뭐 가용성 휴리스틱, 또 밴드웨건 효과, 스팟 편견, 블라인드 스팟 편견, 아주 어려운 자신의 이론을 갖다가 잔뜩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정책 책임의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대표는 당 가족들의 이 공인이기 때문에 정책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질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인 팩트부터 보자고요. 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글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윤민우 씨. 그걸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본인도 모른다면서요. 모르는데 그 사람을 제명시켜요? 그리고 가족들이 예를 들어 사설과 칼럼 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제명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인가요? 당에서 쫓아낼 만, 즉 정치인으로서는 사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인가요? 품위유지 이야기 하시는데, 자, 당에 있는 상임 고문들을 갖다가 91세 된 노인네들이라고 욕하고, 근데 여성을 비하하는 사람은 품위유지 아닙니까? 품위 위반 아닙니까? 근데 왜 가만 놔둬요? 그런 대변인은 왜 가만 놔두죠? 당 상임 고문을 대놓고 나이가 평균 연령 91세가 된 노인네들이라고 지적하는 그 대변인은 그대로 놔두면서 사설과 칼럼을 올렸다는 이유로 그걸 가족들을 못 관리했다는 이유로, 아니 가족이 뭐 당대표의 소유물입니까?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관리라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아니 다 개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장이라는 게 이게 봐요 전근대성식 생각인데 이게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조선시대에 뭐 아버지가 영모에 가담했으면 가족도 다 죽이는 그런 조선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자녀들 휴대전화 막 볼 수 있어요? 보자고 그러면 보여줍니까? 안 보여줘요. 다 개체입니다. 다 각자의 개체인데 그 책임을 당대표가 지라고요? 아니 공천헌금을 받았어요? 아니면 뭐 조작을 했습니까? 허위로 점수 계산해서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까? 자, 그런 거를 지금 이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표가 일탈했다? 어떤 일탈이죠? 그래 놔놓고 이게 지금 당원 이 징계를 보면 여러 가지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계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엄중한 제명 조치를 했어요. 예전에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그 이야기했죠. 이거는 주의 정도 주는 조치, 그 김종혁 전 최고한테도 마찬가지로 주의 정도의 조치를 했죠. 근데 이거를 제명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조직은 민주적 기본 질서, 정당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 정당입니다. 근데 이 정당에서 익명으로 되어 있는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그것도 당대표는 글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가족이 일부 사설과 칼럼을 올렸다는 이유로 제명을 한다? 이게 과연 우리가 보호해야 될 정당의 모습인가요? 저는 오늘의 이 윤리위원회 결정이 정말 황당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오늘 이 보면 이 사람이요, 윤민우 씨가 자기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거의 한 2페이지 정도 걸쳐서 잔뜩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첩사에 근무한 거, 그 다음에 여인형과 가까운 거, 그 다음에 부인이 거기에 근무한 거, 국정원 특보로 근무한 거, 뭐 이거 비난했다는 이유로 여기 보면 김종혁, 신지호, 윤희석 이 사람들을 뭐 이 계파 불용의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아니 윤리위원회, 한 당의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윤리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예전에 윤리위원들 다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근데 왜 본인들은 익명을 요구를 하죠? 아니 이런 중요한 정치인에 대해서 지금 주기현 부장판사가 예를 들어서 나 익명으로 할래요. 모 부장판사, 그러면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정치인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장 자격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본인 경력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방첩사에 자문위원으로 근무를 했고 댓글 전문가예요. 그리고 부인도 방첩사에 근무를 했고 여인형과 친하고 국정원 특보를 했습니다.
당연히 문제 제기할 만한가 아닌가요? 보통 우리가 윤리위원회라고 하면 그동안 여상원 변호사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양희 성균관대 이 교수처럼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신망이 있는 사람들이 임명되는 게 관례였어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댓글 전문가가 윤리위원회에 임명해서 지금 한 정치인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이거를 개파 만드는 잘못이다? 그것도 뭐 징계할 모양이에요? 야,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무슨 옛날 공화당도 아니랬습니다, 진짜. 제가 아까 좀 전에 이 김영삼 전 대통령 징계했던 이야기를 했지만 거의 뭐 독재 정권에 있는 당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네요. 댓글도 못 올리고 그다음에 윤리위원장 비판도 못해. 윤리위원장이 경력이 뭐라는 거 말도 못해.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인가요? 저는 이런 식이면 이거는 본인들 스스로가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명 개정해봐 뭔 소용이 있나요? 지금 보니까 당명도 이제 무슨 예전에 공화당 뭐 이런 걸로 바꿀 모양인데 참 여러 가지 장동혁 대표의 계획이란 게 바로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즉 이런 방식으로 한동훈 대표를 찍어내고 또 고성국 뭐 이런 그 장해찬, 박민영, 김금혁 그다음에 김민수 등 자기를 어떤 옹호해 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자유대학이라는 청년들이라는 명목으로 당을 들여와서 당을 공화당이나 자유공화당이나 이런 걸로 바꿔서 경제민주화 다 빼고 그런 극우 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장 대표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 어제 심야에 새벽에 야음을 틈타 결국 제명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이미 지난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할 때도 보면 그때도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뭐 거듭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미 경찰에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할 겁니다. 근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요. 이 전체 내용의 3분의 1이 무슨 자기와 관련된 거하고 무슨 이론 관련된 댓글 이론을 갖다가 잔뜩 심어놨어요. 아니 한 사람의 정치인을 제명할 정도면 예전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가 있었잖아요. 그럼 사실관계라도 적시를 하고 한동훈 대표가 썼다라는 증거를 갖다 대든지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 증거 하나 없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내일 곧바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속전속결을 하겠다는 거죠.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에서 이게 이러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많은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글들을 한번 볼까요, 감독님? 자, 권영진 의원은 이 대안과 이쪽 모임의 수장이죠. 우리 당의 원로 고문들도 선거를 앞두고 당의 통합을 위해 이렇게 징계하거나 내쫓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고 많은 국민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당에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차원에서 물밑에서 설득하고 조언하는 입장이었는데 설마 했는데 완전 막갑하다. 우리 당이 이제는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다시 빠져드는구나. 지난번 비상계엄 소식을 들었을 때 같은 뒤통수에 뭔가를 한 방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꼈다. 아마 오늘 입장문을 낸다고 그러죠. 대안과 이쪽 모색 의원들. 자, 우재준 의원. 이번 징계는 정당성이라고 부를 만한 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한동훈을 징계한 이유는 결국 탄핵의 찬성에 대한 보복이다. 김정욱 전 최고는 필요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다. 윤희석 전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이 장동혁 대표 의지가 반영돼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진종호 의원은요. 특정 한동훈 찍어내기 편하십니까? 국민은 무섭지도 않습니까?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긴급히 또 친한계 의원들이 아마 오전 중에 모임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 의원들 단톡방에 냉정하게 차분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일단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뭐 법적이나마 소송이 있을 겁니다.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가처분 신청은 글쎄 아직 뭐 확정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직위에 있을 때, 직위를 예를 들어서 자를 때는 이게 굉장히 응급하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전 대표는 그냥 일개 당원입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할지 아니면 바로 본안소송을 갈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태가 이제 된다면 과연 국민의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저는 이제 그동안 어쩌면 좀 침묵했던 의원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요, 지금 지방선거 5개월도 안 남았는데 사실상 지방선거는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론의 격차도 워낙 크고 이제 이런 식이면 글쎄요, 대구 경북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의문스러워요. 이렇게 되면 전 지역이 2018년 황교안 대표 시절에 했던 전 지역의,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의 패배는 뭐 그냥 자명한 것 같고, 그리고 기초단체장, 시군, 구의원 아마 저는 상당수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걸 뻔히 예측이 되면서 왜 그럴까? 결국은 이 당권의 눈이 먼 장동혁의 쿠데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좀 심한 규정인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 자체가 맞으니까요. 왜?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선거 승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중요한 문제는 자기의 어떤 앞으로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몰아내고 그구들로부터 야, 윤석열도 못했던 걸 네가 했구나 라는 걸 인정받아서 지금 사형 구형으로 인해서 뭔가 이 극우 이 윤 전 대통령이 얼개인하는 분들이 좀 분노했을 때 그래 네가 했구나. 저는 아마 이 시점도 선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왜 어제 하필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이 있는 날 갑자기 윤리위를 소집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즉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를 한동훈 제명 요걸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 목적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역시 이제 장동혁이 해냈다라는 거를 아마 부각시켜서 극우의 지지를 받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라는 게 진짜 한 표 차이의 전쟁입니다. 20% 지지받는다고 해서 됩니까 그게? 선거에 당선이 돼요? 100만 당원 주장하는데 지난번 보니까 100만 당원도 아니더만요. 당명그 개정할 때 책임 당원이 77만 명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77만 명이 다 찍는다 해도 당선됩니까 그게? 4천만 유권자입니다. 4천만 유권자 중에 77만 명이 똘똘 뭉쳐 한다고 그게 되는 문제예요? 선거라는 게 한 표 차이입니다. 누가 먼저 더 중도를 많이 끌었냐의 싸움이에요. 저는 오늘의 결정으로 이제 중도는 다 떠나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자기들끼리 열심히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다 떨어지는데. 결국 선거 소용없습니다. 이러면 누가 국민의힘에 오겠습니까? 수도권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구 경북의 시장이나 박 터지는 상황인데 거기도 아마 어려울걸요. 즉 중도 보수의 그걸 가지고 있던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 당에 대한 애정들을 이제 다 끊어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자신의 정책 야망을 위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정말 이 절벽으로 가져가는 이 어리석은 짓을 감행을 한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정치권을 관찰한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경험을 비춰보자면 오늘의 이 장동혁의 사실상의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왜? 민심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민심은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힘이 저 윤석열 세력으로부터 뭔가 좀 이제 절연하고 좀 더 국민의 삶을 챙기는 그러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으라. 이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보수 야당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침이겠죠. 근데 그거는 내팽개치고 내 경쟁자 싹 자르고 그냥 그구들 지지만 받아서 역시 장동혁이야 라고 해서 뭔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제가 아까 선두에 말씀드렸듯이 김영삼 총재의 제명으로 부마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독재 권력은 무너졌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도는요, 그렇게 장동혁 지도부가 생각하는 만큼 바보가 아닙니다. 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의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저 이재명 정권의 김명기 문제, 이해운 문제 뭐 등등 마구마구 터지는데 저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것만 챙기겠다는 사람에게 지지를 보내줄까요? 전 그리고 여러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잘하는데 못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다운 게시판에 글 좀 쓴 걸 가지고 그게 그 사람의 정책 생명을 끊을 만큼 중대한 문제입니까? 근본적으로.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전 대표 지지하고 이걸 떠나서 과연 어떤 조직이든지 아니 제가 어떤 사장 회사에 있는 사장님을 좀 비난하는 글 하나 올렸다고 잘라버리고 내가 뭐 좀 불명토론에다 잘라버리고 이런 조직이 과연 영속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 회사들은요 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앱을 만듭니다. 즉 본인의 실명 말고 그냥 가명 뭐 익명으로 들어가서 글을 남기는 만들어요. 그걸 하나의 여론의 어떤 수렴의 장으로 만듭니다. 모든 조직이 다 그래요. 당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그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글 남긴 거를 추적을 해내서 찾아내서 이걸 한다? 이렇게 되면 이 당의 민주주의는 다 죽은 거죠. 다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 보셨죠? 90분 동안 최후 진술하면서 단 한마디의 국민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계몽령이 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제가 내일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끌고 앉겠다. 어게인하겠다. 왜 네가 그런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지? 라고 하는 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보수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늘 변신하고 늘 미래를 지향했던 때는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의 생각과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제 여러분 많은 충격 받으셨죠. 저녁에 갑자기 사형을 구형하더니 아침에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역시 정치인은 또 크려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가 앞으로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 지방선거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책임들을 이제 깔끔하게 지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마 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조금 인내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고 진전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